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작의 베테랑에게 제대로 된 한 수 오늘도 배워볼까요? 오늘 한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랠리를 또 한 번 꿈꿔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안 좋은 위치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지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 먼저 대표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실 시장 지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 쪽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연일 뭐 골드만삭스의 누구가 뭐 JP모건의 누구가 아니면은 젊은 유튜버님들 뭐 우후죽순 생겨난 채널들에서 온갖 하락과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을 앞다퉈서 얘기했던 뭐 루비니 교수님도 어제 또 스태그플레이션 온 거 아니냐 뭐 하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공포 심리만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어쨌든 이 시장에 22년 정도 발담그고 있다 보니까요. 시장에서 컸던 그런 하락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서프라임 사태랄지 2018년도부터의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또 한 번 하락하고 코로나 폭락 뭐 이런 등등등의 큰 하락장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그나마 지금 시장을 좀 버티거나 잘 대응을 하시거나 할 거예요. 저도 그 하락장들에서 터닝 포인트들이 나올 때 나타나는 징후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부분들을 이 시간에 많이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부분들만 좀 보고 올라선다면 너무 공포감 갖지 말자. 되려 강한 매수세를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드렸고 지난주에 주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날 또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목요일마다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우 반가운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2차 전지가 사실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꺾였었는데 어떻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2차 전지주를 또 중심으로 또 추천을 드리게 됐었는데 어쨌든 상당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좀 가장 뒤늦게 앞서서 우리 김희재 앵커께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까지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시장의 주도주군들이 이렇게 있을 때 21선 올라서고 주도주만 밀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크게 걱정할 부분들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바로 저한테 와서 오늘 아침에 말이죠. 장 시작 전에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매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제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또 오늘도 빠지는 건가요?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달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건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었고 사실 최근 들어와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뭐 구글의 광고 수익 좀 미진해요. 그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실적 좀 부진합니다. 메타도 지금 조금 실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네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지 개별주의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가 뭔가가 개별 악재를 맞이해서 상당히 하루에 3, 4% 이상을 빠진다라면 시장 상승을 보기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빅스 지수가 빠졌었거든요. 공포 지수잖아요. 뭐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찍어 누르는 하락을 만든다면 아마 빅스 지수가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오랜만에 달러도 조금은 약세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환율도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도 잘 보였습니다. 뭐 오늘 한 점심시간 때쯤일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또 환율이 툭툭툭 올라가면서 시장의 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흐름들 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인데 지난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난 다음에 밀리니까 재차 올라갈 때 저점만 안 깨지면 돼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드렸고 또 계속 드렸죠. 자, 그래서 이 20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니까 어쩌면 코스닥 정도는 20선을 내려올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다행히 오늘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지난 썸머 랠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름 시장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하면서 좋았죠.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에 대한 포인트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이때는 상승의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이때 상승의 이유는 이제 CPI가 정점일 거야, 꺾였을 거야 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오르던 게 발표가 나오니까 정말 꺾였네? 해갖고 조금 더 갔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할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쭉 밀렸는데 물가 안 꺾였어. 그 금리 인상 계속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또 쭉 밀렸던 거죠. 그 지금에 와서 이 반등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할까? 네,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 주요국 중에서 호주가 빅스텝을 4번 하다가 0.25를 처음 어떻게 보면 주요국 중에서는 눈에 띄는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가 0.75 할 줄 알았는데 0.5 하면서 또 속도 조절을 했어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도 어쩌면 이렇게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CPI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요일마다 오늘 밤도 9시 반 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전주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22만 건 넘어갔던 게 21만 건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고용이 나빠야 시장이 올라갈 텐데 라는 포인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에 나스닥 시장이 그래도 올랐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겠지만 9시 반 발표되고 본장이 열리는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미국 선물은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좀 나왔는데 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들, 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밤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9월 달치 고용 지표가 어땠죠? 실업률이 3.5%가 나오면서 퍼펙트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9월 달에는 확실히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던 상당히 좋은 모습도 20만 건 이하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 들어와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첫 주,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11월 2일, 그리고 우리는 3일 날 반응이 되겠죠. 11월 4일 밤, 그러니까 우리는 장이 끝나고, 금요일 장 끝나고 월요일에 반영이 되겠지만 미국에서의 고용지표가 10월 달치가 발표될 때 과연 9월 달보다 조금 더 나쁜 영향이 나온다라면 시장 좀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지금 현재 CPI 발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던 시장이 조금은 이제 고용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 속도 조절 해야겠네, 다른 국가들도 하기 시작한다,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 봅시다. 그래서 뭐 좋네요. 그렇죠? 어제 뭐 미국 빠져봤자 어차피 나스닥에 워낙 큰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그랬던 거고. 자,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거를 제가 다시 와서 이 컴퓨터를 켜니까 지난번에 그림 그려놓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랬는데 이제 이 수렴형의 그래서 파동 개수가 짧아요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3개 만들고 20선을 돌파해서 바로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선에 올라놓고 나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목표치 지수예요. 그죠? 코스피 지수인데 이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어디를 잡아야 할까라는 포인트에서는 일단 저는 60일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나름 이제 차트 공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녹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광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6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 부분들에서 조금 파동을
다시 한번 5개 정도의 파동으로 만들어서 보자고 하면 어쩌면 2250포인트의 저항대 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파동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이며 가장 간단한 목표치는 여기죠. 요 길이만큼을 요 위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필 길이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그 2,400 갈까요? 2,400 정도도 목표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서도 그렇게 수렴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올라가니까 즉 이 만든 과정의 시간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시간만큼 올라갈 수 있었고 이번에도 나름 그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갔었죠. 다시 저쪽을 좀 봐볼까요? 자, 여기 떨어질 때 반대 매매 무지막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신용잔고가 지금 15조 원대까지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거 떨어질 때 여기도 또 반대 매매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 위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또 요날인가요? 요날 엄청나게 또 요날이죠. 요날 엄청나게 또 팔아버리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의 저는 바닥을 좀 확신하듯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고 뭐 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지금 아주 환호를 하고 계세요. 너무 잘 맞췄다, 정확하게 맞췄다 해서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목표치를 좀 보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한 번만 보죠. 그동안 코스닥을 거의 안 봤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이거 뭔가가 보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가 좀 길게 잘못 그려졌는데 어쨌든 이거 뭐죠? 여기 약간 짧아요. 여기가 제일 깁니다. 이거 보통 뭐라고 부르죠? 패턴 중에? 뭐라고 그러죠? 바닥권에서 나오면 꽤나 신뢰도가 높은 패턴. 역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목표치 어떻게 잡죠? 가장 진폭이 긴 가운데 요 진폭만큼을 요만큼 이동시키죠.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도 750 근처 정도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 FMC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그 정도까지 목표치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시장에서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 개인 채널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서도 폭락은 없다라고 했어요. 주도주만 꺾이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주도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상승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항상 상승에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등주, 2등주 이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1번 그룹이 올라가고 2번 그룹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가고 3번 그룹이 올라갑니다.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9월 30일 날 찍으면서 저점에서 올라간 1번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을 저점으로 올라가게 된 1번군에 속하죠. 그래서 너무 일찍 올라가서 목표치 60선이었는데 그 이상 올라가 버려서 오늘은 좀 흔들기. 뭐 반도체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왜 올라가요? 그죠? 삼성전자 왜 올라갑니까? 자, 그래서 오를 만큼 올라서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제는 1번 종목이 잠깐 이제 너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그러면 이제 2번 순서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있는 순서의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또 그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 매수가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잽지포 볼 때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우리 김인재 의원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매수가 제가 제시한 매수가 58만 원에 드디어 왔네요 하고 얘기를 지난주에 딱 드렸는데 가자래. 그러니까 요 순서죠. 2번 순서. 대표적인 종목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1번은 갔어요. 이제 좀 쉽니다. 괜찮아. 뭐 다 쉬진 않겠지만 1번 종목들은 쉽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종목들 갔어요. 그렇죠? 삼성 SDI 갔습니다. 그러면 2번도 2번 중에서 앞서 있는 그룹이 있고 뒤처지는 그룹이 있어요.
그 뒤처지는 그룹이 뭐였을까요?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튀죠. 오늘. 그러니까 2번 그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먼저 올라간 게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라면 뒤늦게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SK 이노베이션.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번도 선두 그룹이 있고 후미 그룹이 있어요. 3번의 선두 그룹 혹은 지금 아직 출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2번의 후미 그룹. 요 부분이 이제 일주일간 수익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잘 줄 만한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고 뭐 지금 올라가니까 무조건 주도주다 그런 식으로 아니라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순서를 가지고 움직이니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 랠리일 때는 원자력 있죠. 환전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4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도 네카오 있죠. 네카오들도 4번일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건설주 4번일 겁니다. 대다수가. 어떤 분이 쏘아 올린 레고랜드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포인트 아직은 강세. 이제 일단 주도주가 조금 손이 조금 바뀌는 정도이지 큰 상승의 흐름을 깨지는 않을 거다. 오늘 밤 고용지표 보면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오르는 종목 간의 이 사이클이 있네요. 딱 2번 그 사이클 안에 있는 삼성 SDI 정말 매수 기회가 왔고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칠 만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수익을 쫓아야 되니까요, 대표님. 3번에서 나오는 걸까요? 3번이라면 어떤 업종이고 그 안에서 탑픽까지 저 이어서 대표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가지고 많이 설명을 좀 드렸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장 먼저 뚫은 군이 1번. 그리고 이제 뚫고 내려와 있거나 이제 다시 타고 올라가는 게 2번. 그리고 이제 20선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3번이고 20선을 지금 터치조차 못한 종목들이 있죠. 예, 뭐 엔터도 SM은 위에 있고요. 그다음 하이브는 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나 터치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요에서 순서가 좀 갈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안착하거나 혹은 뚫으려고 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종의 어떤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순서적인 부분들로 그 업종 내에서도 1번이 있고 4번이 있고 할 것이니까 오늘은 이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20일 이동평균선 쭉 한번 치고 또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오늘 세 번째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종목이구나. 자, 이 기업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수소 때문이라도 좀 많이 아실 수도 있고 탄소 섬유로 유명하게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기업이 스판덱스가 또 주력이기도 했는데 조금 많이 부진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스판덱스 가격이 저점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야. 뭐 물론 이제 경기 침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탄소 섬유 자체는 지금 상당히 중장기적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이 탄소 섬유가 CNG 탱크나 수소 탱크 이런 것들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됐다면 최근에는 이 태양광 분야에도 좀 진출을 하는데 태양광 인고 성장로용 단열재용으로 확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사실 지금 태양광 산업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쟁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든 메꿔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뭐 폴란드다 뭐다 어디든 또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수주 경쟁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니 어쨌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 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떡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지지를 합니다. 다른 종목들이 더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선에 그래도 올라타보기도 했고 또 한번 뚫어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3. 네, 3이 항상 보면 중요하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도 3일째 상승하니까 좀 눌러지기도 하고, 그죠? 3일째 하락은 매수해라 이런 증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뚫기 시도. 자,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한다라면 매수 포인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만 원 일단 매수가를 제시해 봅니다만 아마도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31만 원까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31만 5천 원이나 뭐 이렇게 좀 오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저점이 어디냐면요.
30만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만 원이든 그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게 된다라면 30만 원에 살짝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30만 원이 왕창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29만 8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면 아주 짧게 좀 잡을 수 있겠죠. 목표치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나 연말이나 혹은 내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40만 원 잡고 싶지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상승 랠리 정도에서만의 목표치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8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만 짧게 들어볼게요. 저희 손절가만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님? 제가 받은 게 29만 8천 원인데 그 정도 손절가 저희 잡아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29만 8천 원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30만 원이 살짝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창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깨지는 거 허용하되 손절가를 그래서 30만 원이 살짝 깨지는 29만 8천 원 이렇게 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